죽어가던 내가 체험한 기적. 트윈 소울. 이이다 후미코 지음. 김종문 옮김. 전파과학사. 프롤로그. 생명을 건 배움의 도전. 2005년 12월 31일 오후의 일. 내가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 홈페이지, 매일 1000명 이상 되는 분이 방문하고 계신 이이다 연구실에 잘 오셨습니다의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알립니다가 게재되었습니다. 12월 31일 이이다 선생 대필. 알려드립니다. 이이다 후미히코는 지난 12월 28일 후쿠시마 시내에서 의식장애를 일으켜 구급차로 운반된 후 뇌에 100cc 이상의 대량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뇌외과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집도한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3도의 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명의를 만나 뇌외과 수술은 성공하였으며 현재 선생님은 의식을 되찾아 안정된 상태에서 휴양을 취하고 계십니다. 병원의 원장 선생님과 집도의사 선생님도 이이다 선생의 저서에 대해 알고 계셨으며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의료진들도 많았습니다. 이이다 선생의 책을 모두 읽고 있다는 간호장님이나 애독자인 많은 간호사들 여러분이 진력해주신 덕택으로 극진한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의 경과에 따르겠습니다만 이이다 선생은 당분간 정양을 하셔야 할 것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언젠가 이이다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말씀이 있을 때는 이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염려하시는 후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병원을 찾아서 방문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조용히 요양을 취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이다 선생으로부터 세계 중의 독자 여러분에게 나는 독자 여러분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에 관한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새해를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이다 선생의 말을 대필자가 메모한 것을 게재했습니다. 능숙하지 못한 문장입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책에서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문장은 현재도 그대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병상에 있던 내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나의 대필로서 게재된 것입니다. 후일 이 문장을 본 나는 친구에게 이봐, 이 문장은 시작이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지 않은가? 이건 완전히 소위 부고 문장이 아닌가? 라고 투덜댄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나는 이 알립니다에 있듯이 사실상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한번 경험해볼까 라든지 재미로 한번 실행해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조금만 잘못이라도 생겼으면 더 이상 자기의 육체로 되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위험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까지 하면서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스피리추얼한 세계와 깊이 연결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대단히 귀중한 배움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적적인 행운이 겹쳐 최후의 한계점에서 다행히 물질 세계로 귀환할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인간 사회의 여러분들에게 그 배움을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간의 귀중한 배움의 기록이며 이 책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약속합니다. 실제로 읽어봐 주시면 이 책의 내용이 공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창작하여 발표한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히려 과학자로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책은 오로지 나의 순수한 사명감만에 근거하여 용기를 내어 공표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보고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아무쪼록 불필요한 사념을 버리고 그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럼 나의 귀중한 배움을 공유하기 위한 드라마틱한 영혼의 여행으로 출발합시다. 머리말. 이 책의 지필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사실을 과학적인 분석이나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되도록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기술한 내용은 모두 소설적 수법이나 공상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상력을 구사한 부분은 반드시 아마도 등의 말을 써서 추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기했습니다. 또 이 책은 사실 보고이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지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명기했습니다. 또 소설적인 장식 표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단순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일본국의 국립대학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 교수로서 연구자이며 과학자이다고 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는 저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발표에 의해 나는 과학적 태도를 버렸다고 비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공표한 체험은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과학자로서의 자기 분석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부터도 이해 불가능한 체험을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세상에 공표해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나에게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이 책을 발표한 현재까지도 나는 어디까지나 연구자 과학자이지 결코 소설가가 아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의 마음속에서 브레이크 스루, 현상을 돌파하는 발상의 전환이 생겨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것은 나는 결코 과학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과학을 초월했을 뿐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보고하는 사실은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초월한 체험이기는 하지만 그 체험을 되도록 과학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과학을 버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학을 버렸는가? 아니면 드물게 보는 기적적 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과학을 초월했는가? 그 판단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1장 12월 28일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일 제1절 예감 홈페이지에서의 예고 2005년경부터 얼마 후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면 수개월 후, 늦으면 수년이나 아니면 좀 더 후가 될 것인지 그런 정도의 막연한 시간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가 확실히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내가 전해져서 소울메이트 2005년 9월 발표 25쪽에서 전저서 사는 보람의 창조 2 2005년 4월 발표 소개하면서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사는 보람의 창조 2는 10년 전의 일을 상회하는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사는 보람론의 최종권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기분으로 앞으로 길지 않은 인생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유언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쓴 것입니다. 그 후 그 예감은 점점 더 구체적인 것이 되어 2005년 가을에 친구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분명하게 나는 언젠가는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의 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라고 명기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실제로 쓰러진 후 그 친구로부터 그바 맞잖아. 그때 의사에게 보였으면 좋았을 걸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예감을 나는 나의 홈페이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5일의 금주의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11월 5일 판. 요사이 출장이 계속되고 있고 3가지 원고 마감이 다가와 있으며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택으로 이 일주일 동안 체중이 3kg나 빠져 생각도 않던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병적인 감소율이라서 정말 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내일, 일요일도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바라기현 스지우라에서의 공개 강연회 때문에 편도 3시간을 손수 운전하고 가서 또 바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피곤한 몸 상태에서 마치 죽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매질하듯 마지막 일격이 될 강행군과 같은, 그러나 나의 강연회를 낙으로 삼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말씀이나 웃는 얼굴을 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무렵부터 내가 홈페이지에서 쓰게 되는 문장에는 죽음이나 병을 표현하는 어구가 증가해 갔습니다.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와 뇌의 통증. 일주일 후에 12일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1월 12일 판. 지난 2주일 동안에 드디어 5kg나 체중이 줄어버렸습니다. 먹고 있는 것은 같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수면도 매일 5, 6시간은 취하고 있으므로 2주 전과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다면 추워졌으므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정도인데 그렇다 해도 2, 3일에 한 개는 먹고 있었을 정도이므로 그것만으로 2주일에 5kg나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는다든지 무슨 일로 머리를 흔들면 그것만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가 부어있다는 감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아프다는 것입니다. 2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 증상과 비정상적인 체중의 감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윈다는 것 자체는 몸에 좋은 것이니까 즐거운 일입니다만 따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경무 중에 다이어트 같은 것을 하면 정말 쓰러질 것이니까 제대로 먹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해 본 일이 없는 부자연스러운 체중의 감소이므로 순순히 좋아할 수만은 없는 심정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안심감이나 행복감을 주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위어 보이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미소 짓게 되는 복스러운 따뜻한 얼굴로 남아있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간다면 한 달에 10kg, 3개월이면 30kg, 반년 후에는 60kg나 줄어 거지반 육체가 없어져 어차피 영혼만의 모습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2주일 동안 TV도 신문도 전혀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여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도 아침까지 PC와 씨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의 글에서 드디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을 명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목욕할 때 머리를 감는다든지 무슨 일로 머리를 흔들면 그것만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가 부어 있다는 감각으로 하루 종일 계속 아프다는 것입니다. 라고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뇌라는 말을 사용한 나.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 뇌가 부어 있다는 감각, 하루 종일 계속 아프다고 한 여러 가지 징조. 지금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의 나로서는 대량의 뇌출혈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나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4일 판 회의. 대학에서의 공모 때문에 내일까지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서를 필사적으로 쓰고 있으므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추신. 지금까지 과중한 일로 체중이 격감하고 있다는 글을 쓴 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차피 언젠가 죽을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죽을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르겠다고요? 언젠가 북해도 구시아루 호수 가까이에 있는 유황산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온천 달걀, 통칭 죽을 때까지 오래 살 수 있는 달걀을 팔고 있어 그 상품명과 캐치프레이즈의 교묘함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결코 수명이 길어진다든지 장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과장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날의 갱신에서 농담을 섞기는 했지만 나는 명확하게 죽는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번 11월 12일에 갱신에서 공개한 뇌의 분명한 이상 징후와 불과 이틀 후에 사용한 죽는다는 말을 연결시켜보면 내 마음속에서 뇌의 이상으로 죽는다는 예감이 분명히 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퍼즐이나 추리소설을 대단히 좋아하며 더욱이 약간 상당히 장난기가 있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내가 홈페이지에 쓰는 문장에도 예리한 독자분이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메시지를 숨겨놓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9일의 갱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12월 9일 판. 미안합니다. 최근 대학 내에 대단히 중요한 임무 때문에 너무나 바빠 홈페이지를 갱신할 시간이 없는 채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일주일은 수면 5시간 미만으로 TV나 신문도 전혀 보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PC를 향하여 대량의 데이터나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와 격투를 벌이는 매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후쿠시마를 출발해서 내일 토요일은 오사카의 대학원에서 연 4시간의 사는 보람론 강의를 하고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는 기후현에 있는 병원에서 2시간의 사는 보람론 강연과 1시간의 라이브를 결행할 예정. 그러나 역시 이번에는 기타를 직접 가지고 운반할 기운이 없어 급히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공항까지 무사히 운전해갈 자신도 없어 오사카행으로서는 드물게 이번에는 신칸센 고속열차로 이동합니다. 메일이나 편지도 합계 수백 통 밀려 있습니다. 거지반 울어야 할 형편. 어쨌든 내주 말로 다가온 도쿄 공연까지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할 텐데. 왠지 체중도 확실히 줄고 있으며 이 한 달 동안 정말로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은 이 글 속에는 아무렇지도 않듯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놓았습니다. 한 가지는 역시 이번에는 기타를 직접 가지고 운반할 기운이 없어 급히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나의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독자분은 내가 친구인 뮤지션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기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고 계실 터이므로 그 소중한 기타를 택배로 보내버린다고 하는 거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몸 상태가 좋지 않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는 어쨌든 내주 말로 다가온 도쿄 공연까지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글입니다. 이 문장에는 나 자신이 바로 가까이까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감하고 있음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내 나름의 브렉조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만 유언을 담은 트윈 소울. 그러고 나서 그 도쿄 공연이 18일에 끝나고 그때 상황을 보고한 다음 갱신에서 나는 트윈 소울이라는 자작하고 자가 연주한 신곡 하나를 처음 공표했습니다. 실은 이 트윈 소울이라는 곡의 가사는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내가 세계 중의 독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후의 메시지란 속셈으로 여기에 공표해 둔 것입니다. 이 무렵의 나의 예감에서는 이번의 갱신으로 나의 홈페이지는 최종회가 되고 그대로 끝나버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독자 여러분을 향해 게재한 트윈 소울이라는 이름의 유언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월 22일 판 도쿄 하마 2궁에 있는 아사히 홀에서의 공연 400명이나 오셔서 만원을 이루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대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편지나 메일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생략함 등 신곡 트윈 소울은 나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 대호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사만을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트윈 소울 작사 작곡 이이다 후미이코. 어느 날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서로 깊게 사랑하고 있었다. 나도 너도 오랜 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렸다. 먼 옛날부터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그리운 정을 확인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명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영원한 시간을 넘어서 간주.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둘은 다르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처음이다. 괴로울 때, 슬플 때, 너의 웃는 얼굴 생각하면 빛이 가득 차고 극복하고자 하는 힘이 저절로 솟아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영혼이니까. 환생을 되풀이하며 우주를 여행해 왔다. 어느 별에 있었을까? 어느 별에 있었을까? 간주.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노력, 나만 알고 있어. 일이 잘 안 돼서 우울할 때도 내가 떠받쳐 드릴게. 너의 허세 부리는 것, 쓸쓸함을 나만은 알고 있어. 구박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내가 고쳐줄게. 서로 배우면서 즐기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련의 길을. 괴로울 때는 나의 가슴에 안겨 마음껏 울면 된다. 내가 걸머진 모든 것 내가 잘 받아서 안아줄게. 합창 반복.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노력, 나만 알고 있어. 일이 잘 안 돼서 우울할 때도 내가 떠받쳐 드릴게. 너의 허세 부리는 것, 쓸쓸함을 나만은 알고 있어. 구박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내가 고쳐줄게. 서로 배우면서 즐기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련의 길을. 괴로울 때는 나의 가슴에 안겨 마음껏 울면 된다. 내가 걸머진 모든 것 내가 잘 받아서 안아줄게. 라이브에서 최후의 대합창 부분은 홀의 모두가 함께 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러줌으로써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도쿄 공연의 토크앤 라이브는 DVD로 내년 1월 하순경에 발매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날의 갱신의 최후에는
DVD로 내년 1월 하순경에 발매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만 이 글을 적을 때 나는 대단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갱신을 끝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그래도 아직 당분간은 살아있을지도 몰라 라는 기대, 비록 최후의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트윈 소울이라는 유언을 쓴 다음 최후의 문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적고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서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도쿄 공연에서 노래한 트윈 소울의 영상과 음성은 남아있을 터이니까 공연을 주최해준 친구들이 분명 추도판으로 세상에 공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내가 트윈 소울을 세상에 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최후의 갱신에서 명기해 둘 필요가 있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나는 최후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예감하고 있던 갱신의 최후 문장을 미래의 희망을 담은 말로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나는 10,000원을 이뤄준 참가자 여러분이나 앞으로 추도 CD를 듣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이생의 최후 메시지, 유언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트윈 소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도쿄 공연은 불과 이틀 만에 티켓이 매진되어 부랴부랴 추가한 60매도 인터넷상에서 판매 개시 후 1분 만에 매진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후의 공연을 지켜봐 주실 선택된 관객과 같은 기분이 들어 한층 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죽음의 늪에서 생환한 지금에도, 아니, 지금이기 때문에 그때의 콘서트 모습을, 그리고 그때의 나의 기분, 이것이 최후가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사하면서도 밝고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끝마치자는 생각을 공연장에 오시지 못한 독자 여러분과 함께 부록 CD로서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공연의 마지막, 즉 스테이지에서 내려오기 직전의 말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매듭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장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것으로 최후가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나와 결국 그 말을 할 기회를 잃고 스테이지를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부록 CD에서는 그 순간에 나의 최후의 생각을 실으면서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점차로 멀어져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점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트윈 소울의 가사를 유언으로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나의 사는 보람론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나에게 트윈 소울과 같은 정도로 귀중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라는 기분을 전하고 싶었던 것. 이것으로 이번 인생을 끝마친다 하더라도 다시 환생해서 언젠가 지구에 또는 우주의 어디선가에서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 비록 내가 육체를 잃고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도 나의 영혼은 앞으로도 계속 독자 여러분과 같이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거운 짐, 노력, 허세부림, 쓸쓸함 등을 공유하면서 응원해 나가겠다는 나의 의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는 트윈 소울의 가사를 작사하고 최후의 갱신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감하고 있던 22일의 문장으로서 공개해 둔 것입니다. 이 가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담아 12월 중순이 되어 작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며 떠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때. 사실 그날부터 나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23일의 축일에는 영혼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대로 도쿄에서 숙박. 내가 24년간 걸쳐해온 영혼의 메신저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는 보람의 창조 2부터 영원한 사랑, 서로 만나는 생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일에도 도쿄에 묵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어 이대로 도쿄의 호텔에서 혼자 죽게 되면
호텔 측에 폐를 끼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자고 결심한 나는 아직 밤 10시 전이었습니다만 하루치의 숙박료를 지불하고 체크아웃하여 택시를 타고 도쿄역으로 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값도 쌌지만 이때의 나는 100m 앞에 있는 역까지 걸어갈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이대로 후쿠시마, 집에 있는 곳까지 간다면 요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고 물어서 기사를 놀라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도쿄역에 나오니까 후쿠시마까지 가는 최종편 신칸센 특급 열차가 이미 떠난 후였으므로 도쿄와 후쿠시마 간의 중간 지점인 나스시 오바라까지 가는 최종 열차에 승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열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나머지는 비싸더라도 택시로 후쿠시마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8만엔, 약 70만 원 전후의 택시 요금이 나오겠지만 이때의 나에게는 비록 10만엔을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후쿠시마까지 가야 하겠다는 강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차 안에서 몸 상태가 악화하여 차내에서 판매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며 카페인의 힘으로 이럭저럭 의식을 유지했습니다만 나스시 오바라에서 후쿠시마까지 2시간 가까이 택시를 탄다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느낀 나는 예정을 변경하여 나스시 오바라의 하나 앞 정류장인 우즈노미야에서 하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이 한산한 나스시 오바라와는 달리 우즈노미야는 큰 도시로 좋은 호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즈노미야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열차에서 내려 역전에 있는 가장 좋아 보이는 호텔에 들어가 금연실 큰 방을 주문했습니다. 그 방은 넓고 쾌적했으므로 나는 친구인 의사로부터 받은 깊은 수면을 유발하는 정신안정제, 데파스를 먹고 넘어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경에 깨어난 나는 쾌적한 베드에서 깊이 잠을 잔 덕분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25일은 신칸센 특급 열차로 후쿠시마까지 돌아와서 자택의 PC로 대학의 중요한 위원회 담당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26일 오후에 딸이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좋은 기회이니 딸과 함께 나도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자고 생각하여 집 근처의 소아과 의원에 같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의 증상, 막연한 몸 상태의 불량과 머리가 무거운 것, 그리고 간혹 나타나는 두통을 듣고 진단 카드를 내어 나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진단 항목 중에 구역질이 납니까? 라는 부분에서 선생님은 특히 진지하게 몇 번이고 확인하였습니다만 나는 사실 그대로 아닙니다. 두통은 있습니다만 구역질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질이 나지 않으면 뇌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행하는 두통 증상이 있는 감기인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으로 감기약만 얻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구역질이 난다고 답변했더라면 뇌검사를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혀 구역질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목 안쪽이 아픈 것 같다. 감기 기운인지 몸 전체가 나른하다고 답을 했으므로 감기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도쿄에서 찬바람 속을 걸어 다녔으므로 감기 기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때의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날은 감기약을 먹고 귀가 도중 편의점에서 산 한 병에 1,000엔이나 하는 고급 영양 드링크를 2병이나 마시고 일찌감치 취침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은 넘어지는 전날인 27일. 나의 몸 상태는 감기약 덕분인지 또는 초고급 영양 드링크의 효과인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쇼핑을 나가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 너무나 자주 다녀 틀릴 까닭이 없는 길의 운전을 틀려버렸습니다. 이때 비로소 어찌된 일일까? 무엇인지 모르게 정상적인 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길일 텐데 마치 처음 가는 길 같은 기묘하게 새삼스러운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집 근처에 익숙한 내거리 교차점까지도 틀릴 뻔한 나는 그 이상한 감각에 놀라면서도 저녁 때는 어두워 주위가 변해 보이는구나 등으로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광경에서 저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다. 지금 몇 시지? 이 어두움은 아침이겠지? 아침인데 왜 집으로 돌아가지? 등으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나는 다음날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괴상한 현상을 얼마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감각과 지리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현상, 즉,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의식만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다는 것, 즉,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는 체험입니다. 그날 밤 무척 졸음이 왔던 나는 겨우 8시를 조금 지났는데도 2층의 내 방에서 내려와 1층의 거실에 있던 처와 딸의 옆으로 가서 내일 28일의 예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수술 후에 처가 가르쳐 주어 그러고 보니 거실에 내려가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해 라고 어슴풀에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은 도쿄에 가서 모레까지 일을 하고 오겠어. 그러나 2시 반경에 신칸센 특급 열차를 타면 되니까 푹 자고 낮에 일어나겠어. 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를 전혀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므로 언제나 나는 사흘 정도 출장 갔다 오겠어 라고만 말하면 그것으로 어디로 어떤 용무로 가는 것인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 쪽에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일도 없으며 대부분 알았어요, 몸조심하세요로 끝이 납니다.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으니 어디에 있으나 연락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때는 도쿄에 간다고 드물게 행선지를 말하고 더욱이 내일의 행선지를 알리는 일만으로 일부러 2층에서 내려왔으므로 처는 막연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와 같이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까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내일은 눈이 많이 온대요. 역까지 걷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까 학원까지 마중 나와주지 않겠어요? 좋아. 아빠는 2시 반에 신칸센 열차를 타면 되니까 학원까지 마중 나갈게. 같이 역까지 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12시 반에 학원 앞에서 만나요. 12시 반이라... 생각보다 빠르구먼? 그렇게 늦게까지 주무세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때까지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12시경에 휴대전화로 전화해 주겠어? 알았어요. 그럼 잘 자요. 벌써 자요? 무척 빠르군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와 같은 대화가 있은 후 나는 2층 내 방으로 들어와 겨우 8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통은 아침 3시에서 6시까지 일어나 PC 앞에 앉아있던 내가 저녁 8시경에 잠자리에 든다는 것 자체가 몸 상태가 이상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잠이 깊이 들지 않았으므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신을 일으키는 순간 머리에 심한 두통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움직이면 그때마다 찌르는 듯한 심한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마도 하고 다시 침대에 드러누웠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아픔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억이 어슴풀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머리를 움직이면 아프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처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여보 하고 고함을 질렀다 해도 아래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처자에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2층의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두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베개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슴풀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대로의 자세로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만 하루 동안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